경제 개념이 없는 자녀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의 장기적인 재정적 안정성, 정신적 성장, 삶의 의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돈을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큰 금액을 받게 되면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낭비하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 관리 능력 부족, 과소비 및 낭비, 투자 실수. 경제적 개념이 없는 자녀는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큰 돈을 물려받았을 때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재정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 즉 예산 설정, 저축, 투자 등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물려받은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빠르게 소진할 위험이 있습니다. 과소비 및 낭비. 돈을 쉽게 얻은 자녀는 그 돈의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고 비싸고 불필요한 물건에 과도하게 지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즉각적인 소비 유혹에 빠지면 장기적인 재정 계획 없이 감정적 소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 실수. 돈을 투자할 때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하지만 경제적 지식이 부족한 자녀는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잘못된 금융 상품에 투자하거나 사기에 휘말려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장과 책임감 부족, 노력의 가치 상실, 의존성 증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고 쉽게 돈을 얻는다면 삶에서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책임감과 노력의 가치를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자녀에게 금전적 어려움을 즉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이는 자녀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이나 도전 정신을 기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의 가치 상실. 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돈을 벌고 관리할지를 고민하게 되지만 큰 돈을 물려받으면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금전적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만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존성 증가. 경제적 개념이 부족한 자녀는 물려받은 돈을 다 쓰면 새로운 수입을 만들어낼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자립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 사람들의 기대, 신뢰 문제. 자녀가 큰 돈을 갑자기 물려받으면 이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자녀의 주변 사람들, 친구, 지인, 심지어 가족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돈을 통해 얻게 된 관계는 진정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자녀는 진정한 인간관계보다는 경제적 관계에 더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큰 돈을 가진 사람에게 주변인들이 기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의 경제적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돈을 허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돈을 낭비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 문제. 자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는 사회적 신뢰를 잃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재정적 안정성의 위협. 자산 소진, 돈의 의존성. 경제적 개념이 없는 자녀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잘 모릅니다. 물려받은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산을 빠르게 잃을 위험이 있으며 재정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큰 돈을 한 번에 받은 후 이를 다 써버리면 자녀는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소진. 적절한 재정 관리 없이 큰 돈을 물려받으면 자산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지출, 투자, 사기 등을 통해 자산을 잃는다면 재정적 파산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의 의존성. 돈이 많으면 일시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자녀는 그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경제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겪을 수 있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불안감은 자녀의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동기와 삶의 의미 상실, 무기력, 삶의 의미 부족. 큰 돈을 물려받으면 자녀는 자신의 목표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돈이 이미 충분하다면 자녀는 더 이상 성취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녀가 삶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 돈이 많으면 일상적인 생계 걱정은 줄어들지만 이는 반대로 삶의 동기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거나 도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무기력감이나 권태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 부족. 자녀는 자신의 삶에서 돈 외에 더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보상 대신 자아, 실현이나 사회적 기여 같은 더 큰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게 되어 삶의 깊이와 의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도덕적, 윤리적 가치의 혼란. 도덕적 판단의 왜곡. 돈이 많으면 자녀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 잡으면 돈이 곧 권력이라고 느끼거나 올바른 행동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의 왜곡. 자녀는 돈이 있으면 규칙을 어겨도 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돈의 힘을 남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자녀의 도덕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방법?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교육과 지원 제공. 재정교육. 점진적인 자산 이전. 전문가의 도움.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돈을 물려받기 전에 충분한 경제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 지식을 배우고 재정관리 능력을 기르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교육. 자녀가 돈을 다루는 방법, 예산을 세우는 방법, 돈을 투자하고 저축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점진적인 자산 이전. 큰 돈을 한 번에 물려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서 자녀가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자산관리 전문가와 함께 자녀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 개념이 없는 자녀에게 큰 돈을 물려주는 것은 자녀의 재정적 안정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재산을 잘못 관리하거나 과소비, 투자 실수로 인해 금전적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더 나아가 자녀의 책임감과 자립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통해 진정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상실할 위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선의에서 물려준 재산이 오히려 자녀의 미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올바른 경제 교육과 재정 관리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